은퇴를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우리는 비슷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제 곧 회사를 떠나면 좀 편해질 거야. 출근도 없고 상사 눈치도 없고 돈도 어느 정도는 준비됐잖아. 그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안심시키죠. 하지만 그 말 뒤에는 묘한 침묵이 따라옵니다. 정말 괜찮을까? 정말 이 정도면 충분할까? 그 질문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계산기를 덮고 숫자를 믿기로 합니다. 그 순간부터 은퇴자의 가장 큰 착각은 시작됩니다. 은퇴 전에는 생활비가 늘 현재형이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고 그 안에서 쓰고 남기고 다시 다음 달을 기다리는 구조였죠. 하지만 은퇴 후의 생활비는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닙니다. 그건 매일 조금씩 줄어드는 현재의 자산을 직접 깎아 먹는 과정입니다. 이 차이를 머리로는 알지만 몸으로는 느끼지 못한 채 은퇴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은퇴 첫 해는 오히려 평온합니다. 퇴직금이 통장에 있고 연금도 곧 나온다는 생각에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59살 김 씨는 작년 초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오랫동안 안정적인 직장을 다녔고 퇴직금과 예금, 작은 전세 보증금을 합쳐 꽤 든든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내와 둘이 쓰기엔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은퇴 직후 몇 달은 정말 꿈 같았다고 합니다. 늦잠을 자고 평일에 마트에 가고 점심에 국밥 대신 파스타를 먹는 작은 사치가 그렇게 좋았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못했던 여행도 다녀왔고 건강검진도 한 단계 올렸습니다. 그때까지 김 씨는 생활비를 크게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카드로 결제했고 통장은 아직 여유 있어 보였습니다.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김 씨는 처음으로 은퇴 후 1년치 지출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험료, 관리비, 통신비, 병원비, 부모님 용돈, 경조사비, 그리고 생각보다 잦아진 외식비까지. 하나씩 적어 내려가다 보니 손이 멈췄습니다. 금액 자체보다도 이 지출들이 줄일 수 있는 항목이 아니라는 사실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여행은 줄일 수 있어도 병원비는 줄일 수 없고 부모님 용돈은 미룰 수 없고 아내의 생활 리듬을 갑자기 바꿀 수도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생활비는 선택이 아니라 유지비라는 것을. 그날 저녁 김 씨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돈이 빨리 줄고 있는 것 같아. 아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다시 일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은 다툼도 아니었고 비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현실을 인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김 씨는 그날 처음으로 은퇴 후 생활비 앞에서 말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서울 외곽에 사는 62 박 씨 부부의 이야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박 씨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은퇴를 결정했습니다. 몸도 아직 괜찮았고 회사 생활에 지쳐 더 늦기 전에 삶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부럽다고 했고 부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연금도 있고 자녀들도 어느 정도 자립했으니 큰 걱정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박 씨 부부는 은퇴 후 생활비를 계산할 때 평균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쓰겠어. 남들 평균 정도면 충분하지. 하지만 평균은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숫자였습니다. 은퇴 후 박 씨 부부의 하루는 예상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전기세와 난방비가 올랐고 점심을 집에서 해결하다 보니 식재료 비용이 늘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오히려 잦아졌습니다. 다들 시간이 많으니 자주 만나게 되고 만남에는 항상 비용이 따랐습니다. 게다가 은퇴 후 가장 크게 늘어난 것은 의료비였습니다. 작은 통증도 예전 같으면 참고 넘겼겠지만 이제는 바로 병원을 찾게 됩니다. 건강이 자산이라는 말을 그제서야 실감했습니다. 박 씨는 어느 날 통장을 보다가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큰 지출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잔액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그 사실을 말했을 때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말을 아꼈습니다. 괜히 입을 열면 서로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박 씨 부부는 공통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속도라면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은퇴자의 착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활비를 줄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생활비는 이미 최소화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출퇴근 비용이 사라진 대신 집에 머무는 비용이 늘고 직장 점심 대신 개인 소비가 늘어납니다. 무엇보다 은퇴 후에는 돈보다 시간이 많아집니다. 시간은 소비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소비는 생각보다 조용하게 그러나 꾸준히 자산을 갉아먹습니다.
더 큰 문제는 생활비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생활비는 곧 삶의 수준이고 관계 유지 비용이며 스스로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그래서 생활비 이야기는 부부 사이에서 쉽게 꺼내지지 않습니다. 말하는 순간 불안이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은퇴 부부가 생활비 앞에서 말을 잇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침묵이 해결책은 아닙니다. 김 씨도 박 씨 부부도 결국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다시 일을 할 것인지 생활 방식을 바꿀 것인지 아니면 불안을 안고 버틸 것인지. 이 선택은 은퇴 전에 했어야 할 준비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구조의 전환입니다. 월급에서 생활비를 쓰는 구조에서 자산에서 생활비를 꺼내는 구조로 바뀌는 순간 모든 계산은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그래도 조금은 다를 거야. 나는 좀 더 준비했어. 하지만 은퇴자의 착각은 늘 그렇게 시작됩니다. 생활비를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실제 생활비는 조용히 그 생각을 배반합니다. 은퇴 후 말이 없어지는 순간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현실을 마주하는 첫 장면일지도 모릅니다. 그 침묵을 외면하지 않고 지금부터라도 생활비를 삶의 언어로 다시 들여다본다면 은퇴는 무너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이야기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은퇴는 숫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숫자를 어떻게 견디며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은퇴 이후의 생활비는 단순한 지출 목록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드러내는 거울이다. 많은 은퇴자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자산의 총액이지만 실제로 삶을 지배하는 것은 매달 조용히 빠져나가는 돈의 방향과 속도다. 현역 시절에는 생활비가 월급이라는 둑 안에서 흐르는 강물이었다면 은퇴 이후의 생활비는 둑이 사라진 강물과 같다. 흐름을 관리하지 않으면 어느 지점에서 물이 마르는지 알기 어렵다. 그래서 은퇴자들은 통장을 보며 불안을 느끼고 그 불안 앞에서 말이 줄어든다. 전문적으로 은퇴 설계를 상담하다 보면 비슷한 장면을 자주 마주한다. 자산 규모를 말할 때는 자신감이 있지만 생활비를 묻는 순간 시선이 흔들린다. 얼마를 쓰는지보다 무엇을 포기할 수 없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기 때문이다. 보험료와 관리비 같은 고정비는 삶의 기본 골격이고 의료비와 관계비용은 나이가 들수록 줄이기 어렵다. 생활비를 줄이자는 말이 곧 삶의 수준을 낮추자는 말로 들리는 이유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행동을 미룬다. 은퇴 후 생활비가 위험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예측이 아니라 체감의 문제다. 은퇴 전에는 돈이 줄어드는 속도를 몸으로 느낄 틈이 없다. 월급이 보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퇴 이후에는 지출 하나하나가 곧 자산 감소로 이어진다. 이때 사람은 합리적으로 계산하기보다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아직 괜찮다는 자기 위안과 이 정도는 써도 된다는 합리화가 반복된다. 그러다 어느 시점에서 통장 잔액이 심리적 마지노선을 넘어설 때 비로소 공포가 찾아온다. 그 공포는 대개 늦게 온다. 생활비의 또 다른 착각은 평균에 대한 믿음이다. 평균 생활비라는 말은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개인의 삶에는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 가족 관계, 건강 상태, 주거 형태, 인간관계에 따라 생활비는 전혀 다른 곡선을 그린다. 평균보다 적게 쓰는 달이 있어도 한 번의 큰 의료비나 가족 지원 비용은 모든 평균을 무너뜨린다. 은퇴 이후의 위험은 매달 조금씩 쓰는 돈보다 예기치 않은 지출에서 시작된다. 그 지출은 대부분 피할 수 없고 미룰 수도 없다. 생활비는 또한 부부 관계를 시험하는 변수이기도 하다. 현역 시절에는 각자의 역할이 분명했지만 은퇴 이후에는 돈의 흐름이 곧 감정의 흐름이 된다. 누가 더 쓰는지, 누가 더 불안한지, 누가 더 참고 있는지가 생활비라는 언어로 드러난다. 그래서 생활비 이야기는 갈등의 씨앗이 되기 쉽고 많은 부부가 침묵을 선택한다. 그러나 침묵은 갈등을 없애지 않는다. 오히려 불안을 키운다. 전문가의 시선에서 보면 은퇴 후 안정은 자산 규모보다 구조에 달려 있다.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의 유무 지출을 조절할 수 있는 여지 위기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의 수가 핵심이다. 생활비를 줄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생활비의 성격을 나누는 일이다. 반드시 필요한 비용과 조절 가능한 비용을 구분하고 위기 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것만으로도 불안은 크게 줄어든다. 또한 은퇴 이후에도 완전한 무소득 상태를 전제로 설계하는 것은 지나치게 위험하다. 작은 소득이라도 흐름을 유지하는 장치는 생활비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완화한다. 많은 은퇴자들이 후회하는 지점은 돈을 덜 벌어서가 아니라 생활비를 너무 늦게 들여다봤다는 사실이다.
은퇴 전에 숫자로만 계산했던 생활비를 은퇴 후에야 삶의 언어로 이해하게 된다. 그때는 이미 선택지가 줄어든 뒤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은퇴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얼마가 있느냐가 아니라 이 생활비 구조로 얼마나 오래 마음을 지킬 수 있느냐다. 이 칼럼을 읽고 있는 당신도 통장을 떠올리며 잠시 숨을 고르고 있을지 모른다. 그 반응은 정상이다. 은퇴 후 생활비 앞에서 말이 없어지는 경험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깨어남의 신호다. 지금 느끼는 불안은 앞으로의 삶을 다시 설계하라는 메시지다. 생활비를 직시하는 용기는 은퇴를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선택의 시간으로 바꾼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책임의 시작이다. 그 책임은 돈을 아끼는 데서가 아니라 삶을 이해하는 데서 완성된다. 지금 이 순간 생활비를 마주한 당신의 침묵이 언젠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그때는 알고 있었다고. 그래서 준비할 수 있었다고.